애플 같은 기업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애플은 강력한 팬층이 형성되어 있는 기업이며 그 팬층이 돈이 많은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과 가장 유사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테슬라 역시 비슷한 팬층이 형성되어 있죠. 테슬라의 초기 전략은 비싼 스포츠카를 판매한다던가 세단, SUV 등 비싼 차량들을 판매함으로써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여러 실리콘밸리 CEO들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여 돈 많은 팬층을 확보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죠. 이제는 차량의 가격을 점점 낮추는 대중화 모델을 판매하는 동시에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꽤나 견고하다는 부분은 렉서스를 살래 아니면 테슬라를 살래를 본인 스스로에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테슬라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이러한 프리미엄 이미지 때문에 더 비싸도 테슬라를 살 거야 라는 소비 심리를 자극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더 높은 영업이익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플 또는 테슬라의 프리미엄 전략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기업들을 3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얼마 전 소개드린 포춘지가 유망한 성장주 50가지를 매년 고르는 퓨처 5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로 가지고 와봤죠. 바로 룰루레몬, 얼라인, 펠로톤이며 왜 애플의 전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룰루레몬은 레깅스 패션, 애트레저 패션을 유행시킨 스포츠웨어 기업이죠. 요가복계에 샤넬이라는 별칭이 붙은 기업이 바로 룰루레몬입니다. 신축성이 높고 흡수력이 높은 퀄리티가 높은 패브릭으로 요가복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제는 요가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웨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스포츠웨어 공룡들인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기업들과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류 브랜드들은 백화점과 같은 소매 기업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곤 합니다. 의류 브랜드들은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 브랜딩을 하고 백화점은 열심히 사람을 모으는 공간을 구축하고 제품을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만 룰루레몬의 경우 직영 매장을 운영하거나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D2C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매출의 38%가 직영 매장에서 발생하였으며 52%가 D2C 온라인에서 발생했습니다. 19년도 숫자를 보면 직영 매장이 온라인 매출보다 높았으나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 비율이 움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21년도 1월 기준으로 총 521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 315개로 가장 많고 한국에도 7개의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오프라인 세계가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30개의 매장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온라인에서도 자사 웹사이트, 자사 앱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진짜 D2C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쿠팡, 아마존 등에서 판매량을 주력으로 삼기에 어쩔 수 없는 수수료 뜯김과 가격 경쟁에 참여해야 하죠. 룰루레몬의 경우 고객을 자사 웹 및 앱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 이익률보다도 온라인 이익률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룰루레몬은 코로나로 직접적인 수혜를 본 케이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니 운동이나 하자라는 홈트 트렌드에 아주 잘 올라탔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이전에 이커머스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었기에 오프라인 매장이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을 온라인으로 유기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0년도 매장 매출은 69%가 삭제되고 온라인 매출은 113%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고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죠. 더욱 크고 장기적인 트렌드로는 당연히 애트레저 트렌드에 올라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돈 많은 고객들의 취향이 당연하게도 건강한 삶이죠. 소비 여력이 클수록 자신의 몸을 더 많이 챙기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룰루레몬은 이러한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을 끼워 판매함으로써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이 가진 성장 동력은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남성 제품에 대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에 대한 매출은 24% 증가했는데 남성 제품은 44% 증가하여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과거 영상에서 여성 제품에서 강력한 룰루레몬이 남성 제품에 대한 성장이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매출 성장은 무려 40%가 나오며 역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성장이 27%였다는 점과 비교해보시면 되겠죠. 미국 성장도 멈추진 않았으나 아시아 매출은 부스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큰 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2C, 고객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할수록 이득입니다. 직영 매장의 매출은 707밀리언 달러, 이익은 181밀리언 달러, 투자한 돈은 66밀리언 달러였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매출은 587밀리언 달러, 이익은 257밀리언 달러, 투자한 돈은 19밀리언 달러였죠. 단순하게 숫자만 보셔도 적게 투자하고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판매 채널이 온라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인비절라인이라는 투명 교정기를 만들고 있는 얼라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정기 하면 철사로 된 장치를 떠올리시곤 하죠. 철사로 된 교정기의 경우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미적으로도 볼 때 별로여서 교정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투명 교정은 가벼운 교정을 진행할 때 심미적인 부분들을 해결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며 무엇보다도 기억하셔야 하는 특징은 비싼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만약에 인비절라인은 주차별 또는 단계별 착용하고 다녀야 하는 장치를 수십 개 만들고 단계에 맞춰서 점점 타이트한 교정기로 갈아 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철사 교정은 철사를 조이는 형태라면 인비절라인은 장치 자체를 바꿔 끼는 것이죠. 아무래도 교정이라는 치과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의료 행위가 들어가는 만큼 치과를 유통 채널이나 판매 채널이나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이 치과 의사들에게 인비절라인 교정기를 시술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가 적절한 환자들에게 인비절라인을 권함으로써 제품을 영업 및 유통하게 되죠. 그럼 온라인은 치과 의사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게 되고 치과 의사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또는 시술료를 벌게 됩니다.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봐도 치과 의사와 오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무래도 치과 의사가 가져가는 비용과 제품의 단가는 어느 정도 비례할 것입니다. 즉 의료기기의 단가가 높을수록 의사들이 가져가는 돈이 더 많겠죠. 따라서 온라인의 경쟁사가 더 저렴한 제품을 출시해도 치과 의사가 더 비싼 인비절라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비절라인의 제품 가격이 비싸게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 치과 의사와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 모든 의료기기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 의사들이라는 고급 인력의 귀찮음에 있습니다. 일단 의료 시술을 배우고 나면 기가 막힌 새로운 시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시술들은 의사들이 새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영역에서는 선점 효과 및 전환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태계에서 온라인은 디지털 사업들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테로라는 구강 스캐너를 출시하여 교정을 위하여 본을 뜨고 물리적으로 환자의 구강 구조를 본사에게 보내는 과정을 디지털 과정으로 변환하였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는 제품 판매 및 사실상 스캔당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캔한 환자들의 구강 구조를 3D로 렌더링하는 소프트웨어 역시 서비스로 판매하고 있다 하죠. 그래서 보면 온라인의 성장 동력은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국제적으로 성장이 가장 기대되며 국제 인비절라인 사용량을 보면 미국 사용량에 비하여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은 의사당 연간 67회를 시술하고 있다 하며 해외는 연간 14.5회 정도만 시술하고 있다 합니다. 대충 봐도 해외 매출은 2배 정도는 성장시킬 수 있어 보이죠. 두 번째 성장 동력은 일반 치과 의료로도 확장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스캐너를 투명 교정 과정을 진행하는 데에 액세서리 느낌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캐너라는 제품 특성상 굳이 교정에만 쓸 필요도 없기에 일반적인 치과 의료 행위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종목은 펠로톤입니다. 펠로톤은 사실 다뤘다간 100% 댓글로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순수하게 펀더멘털만 놓고 보면 제일 애플 같은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펠로톤은 실내 자전거, 런닝머신 등의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최고로 핫한 사이클 강사, 운동 강사들을 모아두고 운동용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동 콘텐츠를 구독 모델로 판매도 하고 있죠.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모바일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애플의 피트니스 플러스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되겠죠. 저는 펠로톤을 하드웨어도 파는 운동 콘텐츠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 한 번 판매하고 나면 제품의 수명도 길기에 지속적인 매출이 나오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 선호하는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반면에 콘텐츠,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경우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천천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제품이 안 좋아질 경우 바로 구독 취소라는 반응이 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아하는 영역이죠. 과거 소프트웨어 콘텐츠 기업들의 경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제품을 판매하고 다시 구매해야 한다는 협박을 했었다면 이제는 전부 클라우드에 올려두고 매달 결제를 안 하면 더 이상 쓰지 못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펠로톤의 경우 클래식한 테슬라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200만 원이 넘는 명품 자전거를 판매함으로써 소비 여력이 있는 상류층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돈 많은 팬층을 구축하였죠. 이후에는 기존 모델의 가격들을 낮추며 잠시시장 규모를 늘렸습니다. 하드웨어 플랫폼 가격을 낮추고 소프트웨어 수익을 주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겠다는 뉘앙스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죠. 매출 총 이익률, 그로스 프로핏을 비교해보면 제품은 마진을 거의 0으로 맞추고 있고 콘텐츠로 돈을 벌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펠로톤 하면 마케팅 팀이 너무 불쌍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고를 잘못 만들어서 주가로 후두려 맞고 드라마에서 제품 노출이 잘못되어 또 최근에 주가로 후두려 맞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왈도형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펠로톤을 다루기 꺼렸던 펀더멘털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일단 공급사슬 문제로 하드웨어 판매량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성장 기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제품 매출 감소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더불어 제품 가격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독 모델로 돈을 벌려는 전략을 성공하려면 당연히 운동기기 유통량을 최대한 높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유통량을 높이기 가장 쉬운 방법은 가격을 낮추는 것이죠.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품 경쟁력을 잃을 경우 가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곤 합니다. 따라서 펠로톤의 경우 제품 경쟁력을 잃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인지 진짜 전략상 낮추고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콘텐츠 구독 해지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사실 저도 제일 우려스러운 점이기도 한데요. 현재 월간 구독 취소율은 0.8%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연간 구독 매출은 87% 성장했는데 콘텐츠 사용 횟수는 55% 증가했습니다. 즉 실제 사용량은 줄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는 대체로 구독 취소의 전조 증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따라서 최악의 경우 제품 경쟁력도 없어지고 콘텐츠 사업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설도 써볼 수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정말 많이 빠진지라 베팅을 하기에는 괜찮은 시점이지 싶습니다. 펠로톤의 전략이 성공할 것 같고 지금은 단순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수하기 너무나도 매력적인 위치로 보여요. 다만 실패할 것 같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긴 한 기업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패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